오늘은 머리 감으시겠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세면대에서 일어나 의자로 옮겨 앉을 때였습니다. 미영이 목을 닦아주던 중 그녀의 손이 우연히 제 바지 앞섭에 스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미영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제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도 제 몸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크면 부인이 좋아하시겠어요. 아, 사실은 아내가 싫어해요. 너무 크고 불편하다고. 3년째 관계가 없어요. 아내는 계속 거부하고. 저는 큰 게 좋던데. 미영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김장호, 올해 67살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흰머리를 정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더군요. 평생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5년 전 은퇴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은 많아졌지만 채울 내용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미영 헤어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곳이라 집처럼 편안했어요. 문을 열자 친숙한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호 씨. 미영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미영, 그녀는 이 동네 미용실의 원장이자 10년 넘게 제 머리를 담당해 온 사람입니다. 나보다 14살 어린 63, 이혼한 싱글맘이라고 들었어요. 요즘은 3주마다 오시네요. 머리가 빨리 자라나 봐요.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나이 들수록 머리카락은 더 천천히 자라야 할 텐데 말이죠.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영 씨는 제 어깨에 가운을 둘러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잠시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그리 흰머리가 많지 않은데요. 동년배 분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이런 칭찬이 항상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요. 그냥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옆은 짧게, 윗부분은 적당히요. 미영 씨는 의자를 돌려 거울 앞에 세우더니 제 머리를 살펴보며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 올렸습니다. 피부가 좋으세요. 관리 잘하시나 봐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뿐인데요.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미영 씨의 숙련된 손놀림에 눈을 감고 맡겨봤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여전히 골프 치러 다니시나요? 가끔요.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내 말에 미영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 위로 몸을 숙여 표정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세요? 뭔가 고민 있어 보이시는데. 미용실에서는 이상하게도 평소에 말하지 않던 것들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아마도 친숙하지만 가족은 아닌 관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게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부부 관계가요. 미영 씨는 대답 대신 가위질을 계속하며 제가 더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날 미용실에서 처음으로 제 고민을 조금 털어놨습니다. 아내 영숙이와의 관계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집에서는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영숙이가, 아내가 제 접근을 거부한 지 3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대화는 나눠보셨나요? 시도했죠. 하지만 아내는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너무 크고 아내에게 불편함을 줄까봐 계속 외면하는 것 같아요. 말을 내뱉자마자 당혹스러웠습니다. 미용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미영 씨는 가위를 내려놓고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말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군요. 그녀의 공감 어린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고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미영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준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늘 그렇듯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미소도 관심 어린 질문도 없었죠. 밥은 먹었어?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응, 먹었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먹어. 영숙의 눈은 TV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대비가 매번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다음에 해요. 항상 그랬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결코 오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미영 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고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음 미용실 방문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2주 만에 미용실 문을 열었을 때 미영 씨는 놀란 듯 했지만 반가운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니요, 그냥 오고 싶어서요. 그녀는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처음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머리도 감아드릴게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드릴게요. 미영 씨는 저를 세면대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기대자 그녀가 제 머리카락을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편하게 누우세요. 따뜻한 물이 흘러내리며 미영 씨의 손길이 두피를 마사지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그녀의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네요. 어깨가 딱딱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목덜미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척추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좀 더 편하게 계세요. 미영 씨의 손길이 귓가와 목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특정 부분이 점점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미영 씨에게 들킬까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샴푸를 계속했습니다. 헹굼이 끝나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던 중 미영 씨의 손이 우연히 제 목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기 중에 뭔가 전기 같은 것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물기 좀 닦아드릴게요. 그녀가 수건으로 제 목덜미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동안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더 고조되었습니다. 몸의 반응이 더 뚜렷해져 바지 주름으로 가리려 애썼지만 어려웠습니다. 미용 의자로 돌아와 앉았을 때 미영 씨는 제 어깨에 수건을 덮으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거울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붉어지셨는데요. 네. 물이 조금 뜨거웠나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날의 머리 손질은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미영 씨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계속되었죠. 드라이를 끝내고 거울을 보여주면서 미영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항상 마음에 들어요. 계산대로 향하며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 씨, 아까 미안해요. 그녀는 잠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지만 곧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뭐가요? 반응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계산대 앞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호 씨,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녀의 이해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실, 아내와의 일 이후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호 씨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분이세요. 그건 분명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가요? 혹시 퇴근 후에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7시에 미용실 닫아요. 근처 별빛 카페에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7시 30분, 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들어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용실에서와는 달리 평상복을 입은 그녀는 더 편안해 보였고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사실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용실에서보다 더 사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죠. 그녀의 이혼 이야기, 제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사실, 아내와는 3년째 관계가 없어요. 제가 조용히 털어놨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내는 제가 너무 크고 아프다고 해요. 미영 씨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가렸지만 볼이 조금 붉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의 이혼 과정과 전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녀 역시 외로움과 거절의 아픔을 알고 있었던 거죠.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올 때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기,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 씨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동네라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 걱정되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근 도시에 가면 좋은 바가 있어요. 조용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요. 택시를 타고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재즈바였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한잔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호 씨, 정말 매력적인 분이세요. 왜 아내분이 그걸 모를까요? 미영 씨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제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영 씨, 당신도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몇 잔을 더 마시자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고 제 시선도 그녀의 입술을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나갈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발을 나와 걷던 중 우리는 호텔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의사소통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미영 씨만 보였습니다. 객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대와 어두운 조명 사이에서 망설임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 긴장되네요. 그녀는 다가와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정말 장호 씨를 느끼고 싶어요. 그 말에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고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미영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해요.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감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열정적인 눈빛. 그녀는 제 크기에 놀라는 듯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장호 씨, 제 자존감을 되살렸습니다. 영숙이 고통스러워했던 것과 달리 미영 씨는 저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남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후회하세요? 미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 아니에요. 그녀가 몸을 돌려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녀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고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저도요, 장호 씨.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기술도 좋으시고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고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요. 저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우리 동네는 좁거든요. 우리는 앞으로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의할 점들, 만날 장소, 시간.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불륜인가요?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를 위한 선택이에요.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고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적 시선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집에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아내에게 친구와 술 마신다고 했어요. 아마 이미 자고 있을 거예요. 저도 딱히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술을 맞대었습니다. 이번엔 더 여유 있게, 더 깊게. 그 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는 날이면 이후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인근 도시의 호텔에서, 때로는 그녀의 집에서. 그녀가 사는 아파트는 다른 동네라 안전했습니다. 미영 씨와의 만남은 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고 거울 속 내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더 젊어 보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여보,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어느 날 아침 영숙이 물었습니다. 왜? 그냥 평소와 똑같은데. 아니, 요즘 콧노래도 부르고 옷차림도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아내가 그런 변화를 눈치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냥 봄이 와서 그런가 봐. 기분이 좋아. 영숙은 더 묻지 않았지만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녀에게는 낯설었을 테니까요. 미용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영 씨의 직원인 지연이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미용실을 나서려 할 때 미영 씨가 제 재킷에 먼지를 털어주는 걸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원장님, 장호 씨가 오실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시네요. 지연이 어느 날 말했다고 미영 씨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냥 단골 고객이야. 친절하게 대하는 거지. 미영 씨가 답했지만 지연은 미심쩍은 표정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고 만남은 항상 다른 지역에서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미영 씨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호텔에서의 만남과는 다른 친밀함이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크기 문제는 그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저를 더욱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었죠. 당신은 정말 완벽해요.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 관계가 3개월쯤 되었을 때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호 씨, 가끔 생각해요. 이대로 계속 비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장호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하지만 현실이 있죠.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현재의 순간을 서로에게 주어진 행복을 최대한 누리기로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개의 삶을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집에서는 점점 더 불편해졌고 미영 씨와 함께일 때만 진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요. 영숙은 TV만 보고 나는 혼자 밥을 먹어요. 대화도 없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죠. 많이 힘드시겠네요. 미영 씨와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호 씨는 제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도 나에게 그래요, 미영 씨.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쓸쓸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집에 들어서자 영숙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늦었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친구랑 술 마셨어. 요즘 자주 나가네. 영숙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형식적인 대화였을 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이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미영 씨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빛과 온기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여보, 자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자려고.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래? 뭐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영숙이 눈치챘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더 말을 잇지 않았고 곧 잠이 든 듯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두 살 사이에서 갈등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미영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그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두려워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 비밀로 남을 수 있을지. 나도 그래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요, 장호 씨. 우리는 앞으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영 씨와 저는 인근 도시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머리 모양이 다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봤어요. 미영 씨는 제 손을 테이블 위에서 살짝 잡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최대한 접촉을 자제했지만 이날은 카페가 한적해서 조금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 손 정말 따뜻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장호 씨,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항상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당신 덕분이지.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 그 순간 카페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호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영숙이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급히 미영 씨의 손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우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손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아, 여보. 우연이네.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미영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있으려 했습니다. 미영 씨는 오래된 단골이라. 우연히 만나서 머리 스타일 상담을 좀 하고 있었어. 영숙은 대답 없이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그럼 난 친구들이랑 저쪽에 앉을게.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친구들과 자리로 향했습니다. 미영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떡하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심한 것 같아요. 저 먼저 나갈게요. 당신은 조금 있다 나가세요. 미영 씨는 가방을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테이블 쪽을 피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커피를 다 마시고 나왔습니다. 영숙의 눈길이 계속 따라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가 언제부터 바뀌었지?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른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이 제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바꾼 적 없는데. 거짓말이 늘었네. 너 요즘 휴대폰을 손에서 안 놓더라. 오늘 식당에서 본 여자가 누구야? 미용실 여자지. 그냥 단골이라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산 영숙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됐어? 6개월 정도.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나이 들어 이제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이해해줬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한테는. 여보,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날 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 씨와의 관계, 우리가 만나온 시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는지. 영숙의 눈물과 분노 속에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나가. 영숙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뭐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 보기 싫어. 짐을 대충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만 영숙의 분노한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모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녀에게까지 이런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도 알아야 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숙이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지금은 모텔에 있어요. 미안해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만날까요? 내일 만나요. 오늘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생각했습니다. 영숙과의 20년 결혼 생활보다 미영 씨와의 6개월이 더 행복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모텔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미영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미영 씨. 결국 이렇게 됐네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세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관계를 후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모두를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말 모르겠어요. 영숙과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영 씨에게도 이런 상처를 줄 권리는 없고, 미영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게요. 하지만 장호 씨의 행복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어요. 다음 날 영숙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할 말 있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난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소중해. 하지만 우린 서로에게 진실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을. 내가 항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신도 나를. 우리는 그저 습관처럼 살아왔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우린 가족이야. 맞아.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불행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도 당신도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와 살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미영 씨는 내게 진정한 동반자예요. 그녀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도 그녀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체념과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 역시 우리의 결혼이 오래전에 행복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집은 당신이 가져. 내 통장 절반도 줄게. 당신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할게. 영숙은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말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와 행복할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영숙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봄이 오는 날 저는 미영 씨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 미안해요. 이런 혼란을 겪게 해서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됐잖아요. 인생은 길어요, 장호 씨.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요.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영 씨의 머리 향기를 맡으며 비로소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정말 행복해지자, 미영 씨.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미래의 행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67의 나이에 인생의 새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미영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진실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내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67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어땠냐고. 그럴 때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참 충격적이었죠.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는 여정에는 늦은 때가 없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